거대한 전쟁으로 인해 세계 정세가 굉장히 혼란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포방부의 집념으로 미친 듯이 국방력을 증강시켜 순식간에 세계 군사력 5위에 도달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한국은 세계 1위 수준의 국방비 퍼센트 증가를 이룩해 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 이유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어야지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지만 적군이 한국 영토에서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을 때 자비 없이 수뇌부 머리통에 미사일을 꽂아버릴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방향이 바로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영토 분쟁 없이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국방력 세계 4위 수준으로 등극해 한국산 포탄 맛 좀 볼래? 라고 귀띔만 해줘도 주변 국가들이 무서워 오줌 지를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은 당장 상대를 이기진 못해도 우리가 가진 현무미사일 5,000발로 비례억지 전략을 펼쳐 상대가 한국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현무미사일 세례를 맞고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은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봐야겠죠.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순위 5위에서 4위 정도를 오갈 정도로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만일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붙는다면 세계 군사력 순위 3위와 4위에 등극한 중국과 인도마저도 부분적으로 한국군의 압도적 패배하는 분야가 생길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육상 전력 부문인 자주포 전력과 전차 전력만큼은 한국군이 중국과 인도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한국군의 3세대급 전차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등극했으며 자주포 전력은 무려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K9 자주포는 해외 수출을 통해 세계 자주포 전력의 60%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군사력 순위 4위인 인도마저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2026년에 개발될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은 치명적인 문제를 보여주던 중국산 전투기에 비해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군은 만족하지 않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매년마다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놀라운 속도로 양과 질에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한국은 4년 안에 세계에서 5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될 예정입니다.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하죠. 지난 반만 년간 한반도는 외세로부터 계속된 침략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한민족의 DNA에 후천성 전투 본능이 새겨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은 전쟁이라면 이골이 난 민족입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게 좋죠. 2022년인 지금 러시아군은 대한민국 태극기가 보이거나 코리아라는 단어가 보이면 도망치거나 싸움을 피할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백두산 호랑이라는 차세대 군사 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매년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군사력 성장 퍼센트 부문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죠. 특히 미국의 탄도미사일 전력 분석 기구인 CSIS에 따르면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 9위권 순위에 머물렀지만 2021년 세계 5위를 달성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K9 자주포부터 시작해 현무포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만톤급에 육박하는 초대형 구축함들과 공격형 잠수함들을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한 대전력 무기로 불리는 핵심 전력을 개발 중인데요.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순항미사일과 5세대급 전투기인 KF-21 전투기, 그리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이 대전력 무기들로 분류됩니다. 사실 이러한 대전력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전유물로서 보유한 국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과거 제국주의 열강국들로 유명했던 서구 유럽마저도 영국과 프랑스를 빼면 사거리 1500km짜리 현무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단 한 발도 보유하지 않고 있죠. 즉 한국은 국토 면적을 고려해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체계와 국방 예산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계의 이름을 날리던 서구 열강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어도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이 우위일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강해질 대로 강해지다 보니 일본의 보복에도 강력한 응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일본의 잘못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명백한 일본의 독도 도발로 시작된 해상 초계기 적용 위협 비행 사건 등 일본의 군사적 도발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은 대마도 상륙작전 훈련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상륙작전이라는 명분과 함께 열도 점령 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요.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마도가 다시금 대한민국의 영향권 아래 놓일 수도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정세가 대마도를 다시 한국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주장이 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상륙훈련 같은 군사력 증가가 일본을 상대로 국지전 발생 시 대마도를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일본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보유량입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한국의 현무미사일 보유량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3 미사일 같은 적어도 순항미사일은 요격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방어체계가 없는 곳이나 방공력이 약한 곳으로 항로를 변경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악몽과 같은 미사일이죠. 게다가 사거리 400km급 장거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있는데요. 천무는 단독으로도 살벌한 공격 무기이지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과 함께 운용한다면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근본을 교란시켜 현무3 미사일과 현무4 미사일의 요격률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순식간에 열도가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어 일본은 보유한 전투기가 많기로 소문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공대지 미사일이 없어 한국 영토를 타격하는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주요 공항과 항구 상륙 지점을 미사일로 초토화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또한 더욱 무서운 건 한국 군대의 특성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에는 군대가 있는데요. 각각의 국가는 나름대로의 무장을 갖춰 혹시 있을지 모를 싸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쟁 준비 형태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악바리 근성인데요. 미국을 제외한 여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이 국지전을 대비한 전쟁 전력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완전한 형태의 전쟁보다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그 지역을 수호하고 방어하는 소규모 국지전에 대비한 전술 무기들과 전투 전략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대한 개념부터가 애초부터 다릅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전쟁이란 국지전이 아닌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가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역사의 진실을 그동안 몇 번이나 경험했고 그냥 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입니다. 또한 자국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한국이 언제나 세계 1위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